네,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하입니다. 오늘은 짧게 5번 데뷔한 만화가 강도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데뷔를 총 4번 했고 이번에 5번째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작가가 일단 데뷔 자체가 워낙 높은 허들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편안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 작가 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매회 마감,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마감은 하되 다시 또 데뷔를 해? 다시 또 데뷔? 그러나? 한번 데뷔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4번 데뷔하고 5번째 데뷔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87년 고3 때 입선을 통해서 만화계에 들어갔죠. 그리고 만화를 제일 어린 나이에 보물섬이란 잡지에서 연재를 할 때 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린 놈이 그 학생인데 만화를 대선생님들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선생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 당시 잡지가 21개, 24개였나요? 26개였나요? 그 정도 작품뿐이 안 됐어요. 한 잡지에 월간이니까. 거기에 껴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제 죄스럽고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재를 했었는데 아주 작은 페이지지만 그래서 야금야금 페이지를 늘려갔는데 근데 제가 대학을 고3 때 데뷔했으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현역 통지를 받아서 현역을 갔다 옵니다. 군대를. 그러니까 30개월 군대를 갔다 왔죠. 근데 30개월이면은 여러분들 상상해 그땐 30개월이었습니다. 현역이. 근데 30개월이면은 뭔가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0개월 동안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이격됐다. 그래도 군생활 잘 마치고 이거저거 뭐 이렇게 군생활 전 또 군생활 제대 후 뭐 이거저거 합치면은 한 35개월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연재했던 곳에 찾아가서 이제 연재 다시 해야지라고 아주 순진한 마음에 갔더니 잡지가 폐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담당했던 담당 기자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편집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잡지로 다른 부서로 다 옮겨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저는 공중에 붕 뜬 거죠. 그나마 연재를 했던 작가였으니까 다시 이제 연재처에 가서 저 이제 제대했어요 하면서 밥 사주세요. 술 사주세요. 이후로 이렇게 재롱 피우고 이제 다시 이제 제 연재 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도 말을 들어줄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공중에 붕 떴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저 누굽니다 하면 누구시라고요? 저 옛날에 그 30개월 아니 35개월 전에 뭐 어떤 작품을 이 잡지에서 연재했던 작가입니다라고 해봤자 그러세요 예요. 그래서 뭐 준비 중인 작품 있으신 건가요? 뭐 이런 나른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와 이거 뭐 다시 출발해야 되네 싶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다시 근데 그 당시가 또 잡지가 많이 그 월간이라는 형태가 많이 없어지고 격주간과 주간이 이제 치솟던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연재 주기의 변화겠죠. 지금은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매일 만화를 보는 것도 벅차죠. 하루에 다 못 보잖아요.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월간지 하나로 한 달 동안 행복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연재 기회가 경쟁도 나름 다른 의미로 치열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또 원고를 다시 이제 재데뷔하는 상태로 돌아가서 원고를 준비해서 그 당시에 보물섬이 이제 폐간 직전에는 이제 격주간으로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월간은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승부가 안 되던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결국 폐간됐죠. 그리고 폐간까지 저는 이제 보물섬에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빅점프라는 그러니까 서울 그 당시에는 3대 메이저 만화 잡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화 거대 출판사 사업체가 있었죠. 서울대원 학산,
나중에 시공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빅점프에 또 연재를 했죠. 그래서 제 데뷔가 안착이 돼서 뭐 어린 나이, 그 당시에도 어린 나이였지만은 뭐 이렇게 약간 성인 작품도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작품도 해가면서 나름 작가 생활을 부드럽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또 잡지의 폐간이 줄줄이 또 폭풍이 일어난 거죠. 어쩌겠어요. 또 잡지가 폐간됐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후배 작가 중에서 이제 뭐 뭐든지 파괴한다는 그 친구는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게, 그 친구도 참 많은 그 폐간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인정. 그런데 그 친구가 작가 생활을 예를 들어서 10년 했다면 10년간 폐간한 경험과 30년 한 작가가 폐간의 경험을 했다면은 그 수는 30 아니에요. 3배잖아요. 3배. 그러니까 실은 기존 작가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이상의 폐간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그 얘기를 안 해서일 뿐이지. 하여간 또 폐간을 해버린 거예요. 또 재데뷔를 해야 돼요. 어딘가에서. 뭐 어떻게 실직자가 됐으니까. 근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또 신문이었어요. 신문에서 이제 만화들이 한참 이제 심어지던 시기였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손흥민이 그 골을 넣어서 뭐 2대 0으로 토트넘이 이겼다. 그러면은 스포츠 신문 뭐 위해서 6개나 8개가 다른 진행과 결과를 정보를 신문에 실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읽잖아요. 그는 신문에 변별성이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2대 0으로 이겼다. 이쪽에서는 6대 0으로 졌다. 차라리 이러면 신문을 뭐 고르기나 하지. 모든 스포츠 경기의 내용과 결과는 똑같이 다르다 보니까 신문이 갖는 변별성, 차별성은 그 안에서 고유의 콘텐츠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으니까 만화에 대한 집착과 선호가 되게 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문에 연재를 했죠. 1년간 연재를 했는데 그 연장 계약은 제가 거부했고, 그래서 일간지를 연재하게 됐습니다. 또 데뷔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쩌죠? 신문도 쇠락기에 또 종이 신문이 쇠락기에 접어들면서 연재 만화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던 즈음이 있었어요. 또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실 수밖에 없는 사라진 그 웹사이트들이 있었죠.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라이코스, 엠파스 이런 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야후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야후가 아직도 건재하지만 엠파스라는 플랫폼 사이트에 제가 이제 만화를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캐츠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캐츠비가 포털 다음에 연재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연재는 맞지만 처음 공개는 엠파스였습니다. 엠파스의 작품을 딱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실험 만화와 또 웹진을 많이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디지털 만화에 대한 이해도와 장벽이 좀 오프라인 작가들, 잡지를 연재했던 작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편했어요.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디지털 만화를 어떻게 선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뭐 형식적인 미학적인 고민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캐츠비를 만들면서 내가 생각하는 온라인에서 디지털 형태의 만화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특히 이제 스크롤 만화, 획 만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난립하던 있던 시기였는데 이 정도가 괜찮겠어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엠파스의 연재를 시작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엠파스가 문을 닫습니다. 또 백수가 되네. 어쩌겠어요. 저는 뭐 제 데뷔가 저의 직업이니까, 제 데뷔가 직업인 만화가니까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다음에 연락을 합니다. 제가 사람들은 뭐 어떤 다음이든 어디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연재가 됐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 당신 같으면 그 정도 레벨 아니냐? 뭐 작가의 레벨이 어디 있어요?
그 저는 항상 재대비가 직업인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 당시 다음은 만화 속 세상이라는 이름의 코너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음 만화고 또 이제 본사에서 분리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초기 모델은 만화 속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신문에 연재하던 어떤 만평들 있잖아요. 한 컷짜리 뭐 4단 만화 이렇게 이런 그 시사 만화들, 그런 것을 그 신문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뉴스도 탑재하던 시기였으니까 만평만 따로 이렇게 코너 조그맣게 만들어서 만평만 모아보세요 하는 모아보기 코너였어요. 그 형태가 거의 8, 90% 이상의 어떤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만화 속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다음 포털 다음도 그 존재에 대해서 큰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존재가 너무 미미해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돌던 여러 가지 이제 만화들도 이제 탑재되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뭐 20년 가까이 되는 만화 공력이 그 당시에 있었던 작가니까 거기에 만화 연재를 한다라는 게 사람들이 충격이었죠. 아니 기존에 만화가가 왜 여기 연재를 하지?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곳인데 뭐 이런 평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다음에 연락을 해서 내가 온라인 만화에 대한 이런 실험을 했고 이것을 공개하고 싶다. 근데 엠파스가 지금 급히 없어지는 바람에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디지털 온라인 만화에 대한 이 재미를 선보이고 싶다라고 그 당시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분은 연락을 주셔서 고맙다라고 답을 해주셨고, 마침 그 엠파스 연재하고 있었던 잠시 앞부분 잠깐 공개했던 그 작품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도 무척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감사하다. 다음에 그러면 옮겨서 연재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좋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공개했고 사랑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욕도 엄청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돈이 안 되는 곳에 연재를 하느냐, 출판 작가가. 거기는 프로 작가가 노는 곳이 아닌데 부터 시작해서 돈도 안 주지 않느냐. 뭐 줘봤자 몇만 원도 안 되는 거. 근데 지금 월 1억 받는 작가들도 있을걸요, 아마? 있나? 있겠지. 있을 거야. 하여튼 최소한 월 몇 천의 수익은 보장되는 작가들이 꽤 많이 상위층에 포진되어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그 만화수생에 연재할 때는 진짜 수익이 아니었죠. 종이값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당당하게 선생님들과 동료 후배 작가들에게 외쳤던, 항의했던 건 뭐냐면, 아니 제가 정상화 시킬게요. 돈이 되는 곳으로 만들게요. 작가들 원고료 제대로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 여기 만들게요. 좋은 작품을 만들고 공개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잡지 다 폐간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 작가가 뭐 이런 거 하느냐 뭐 이런 얘기로 너무 저를 이제 핍박하고 괴롭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거세게 항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잘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총 몇 번이죠? 보물섬 때 군대 갔다 와서 재데뷔하고 또 이제 잡지들 폐간하고 또 재데뷔하고 신문으로 옮겼는데 또 내리막길에서 폐간하고 또 온라인으로 엠파스로 왔는데 엠파스도 또 시작하자마자 하고 다음으로 딱 와서 지금 총 4번의 재데뷔를 거쳤죠. 근데 재데뷔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신인이었을 때 뭔가 데뷔를 하면은 데뷔 자체도 너무 높은 허들이긴 하지만 일단 데뷔하면은 묘하게 안정감이 있어요. 작가들 봐도 그렇고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작품을 키워간다고 해야 될까요? 확신에 찬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연재로 질질 끌면서 작품을 점점 완성하는 작가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짜잔 나 이제 공개할 정도의 실력과 내공이 있어 해서 공개되는 작품도 있지만, 일단 연재 시작해서 서서히 작가가 진화되는 과정을 보이면서 갱신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고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다만 데뷔를 하면은 일단은 데뷔하기 전과 후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나는 데뷔를 너무 많이 했어, 여러 번. 최근에는 제가
잠시 몇 년 쉬고 있는 것은 그놈의 그놈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것도 뭐 또 기사 나오겠네. 하여튼 성인지 감수성류의 어떤 뭐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세상의 모든 컨텐츠와 만화를 해석하는 오로지 그 눈 하나로만 작품의 존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무섭진 않아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 후배들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저를 건드리고 제가 준비했던 한 1년 정도 준비했던 작품을 연재 중단하게 해라 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플랫폼이 잔뜩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연재를 머뭇거리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는 저로 족하다. 후배들이 연재 중단되거나 그 성인지 감수성과 뭐 이렇게 젠더 감성 뭐 이런 유로 작품이 멈춰지거나 작가가 퇴출되거나 작품이 연재 중단되는 것은 내가 막겠다. 더 이상 이런 개념으로 이 시선 하나로 작품을 해석하고 그것도 뭐 정확히 해석하지도 않는 이들의 입김이 더 커지면서 소위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것은 내가 막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작품이 플랫폼이 저를 제 작품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게 사실입니다. 제 작품이 못나서 아니면 함량 미달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좀 약간 불편한 인물이 됐나 봐요. 물론 저는 음해를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오해도 다 풀고 앞으로도 이제 뭐 몇 가지 소송은 제가 진행할 예정인데 왜냐면은 그런 친구들은 냅두면 안 되니까요. 하여튼 그것과 별개로 또 재데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번이 5번째인데 뭐 제가 작품 활동을 앞으로 30년간 더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플랜이 몇 번의 재데뷔를 또 해야 될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30년간 작가 생활하면서 영원한 건 없었다. 잡지도 신문도 잡지 형태도 또 온라인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시고 계시는 지금의 폼들이 5년 후, 10년 후 서로 합병될 수도 있고 분해될 수도 있고 독립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서비스 형태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만화를 보는 방법도 전혀 우리가 예측 못하는 형태일 수 있어요. 음,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지속 가능한 건 없다 보니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것은 만화를 사랑하고 만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작가의 마음만 지속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 주변의 모든 환경은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작가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단언적으로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짧은 영상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나?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정할까 합니다. 5번 데뷔한 만화가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